하루에 그냥 한두 시간 일해서 5천만 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오죠. 왜냐면 자동화를 좀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수집 시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린 상품을 소싱기가 찾아줘요. 얘가 다 찾아주니까 여기서 내가 팔고 싶은 거 팔면 되잖아요. 어머니 컴퓨터가 그냥 저절로 그냥 움직이네요. 얘는 프로그램이지만 내가 그냥 손으로도 사실은 찾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뱅글뱅글 들어가고 있는데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를 한국어로 바꿔준다고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알바분한테 줍니다. 그럼 끝나요. 저는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노가다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요즘 시작하는 분들 되게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오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침을 빨리 차려가지고 애들 학교를 보내야 돼서. 아까 쇼핑몰 한다고 하셨는데 집안일 같은 것도 다 하시면서 운영을 하세요? 아, 집안일 당연히 해야죠. 이제 엄마니까. 근데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물건을 이거저거 막 제 쇼핑몰에 올려가지고 누군가 구매를 하시면 그거를 주문해서 배송해 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물건을 한국에 파는 그런 건가요? 중국 거를 파는 거죠. 이런 물건 같은 것도 다 직접 구매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제가 쓰는 거는 쿠팡에서 사요. 로켓 배송으로 무조건 사야 돼요. 제가 파는 상품들은요, 흔하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PD님이 평소에 한 번도 사지 않았던 것들? 그런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남편분께서는 그 식사하시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퇴사했습니다. 아내가 퇴사를 하게 해줬겠죠. 퇴사를 할 수 있게 해준 아내한테 감사하고 있고요. 평생의 꿈이었는데 퇴사를 할 수 있어서 혹시 지금은 좋습니다. 회사를 몇 년 정도 다니고 퇴사하셨어요? 다닌 기간은 20년 정도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뭐 생계 막막한 상황이었으면 퇴사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내가 벌이가 괜찮으니까 저도 부담 없이 그만둘 수 있었죠. 그럼 이제 퇴사하시고 어떤 거 하세요?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뭐 안 읽던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몸무게도 좀 빠지고 좋습니다. 대표님, 남편분께서 이제 퇴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아침에 더 여유롭고 저희 남편이 출근을 되게 일찍 했어요. 회사가 8시 출근이에요. 7시 10분에 밥 먹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때보단 좀 더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남편이 어제도 우리 둘째 데리고 안과에 갔다 왔거든요. 3시에. 그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데리고 가야 돼, 3시에. 근데 이제 남편이 그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 남편분께서는 퇴사하고 어떤 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저하고 같이 일을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구매 대행이긴 한데 새로운 쇼핑몰을 하나 오픈을 해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구매 대행이라는 게 돈이 안 들어요, 별로. 처음에 시작할 때 리스크가 그러니까 잘 없는 거죠. 구매 대행의 정말 좋은 장점이 뭐냐면 물건을 원래는 대량으로 사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파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보통 온라인 쇼핑몰이. 근데 구매 대행은 물건을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고 그냥 상품 올려놓고 누군가 주문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구매하면 되니까 돈이 안 들죠. 그래서 실패해도 별로 상관없고 다시 재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시도해도 부담이 없네요. 없죠. 저는 근데 진짜 웃긴 게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디지털 노마드 PD님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저는 근데 디지털 노마드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가 분명히 되는 직업이 맞잖아요. 근데 저는 안 좋아서 컴퓨터도 보시면 데스크탑이에요. 저는 데스크탑을 씁니다. 나가서 여행하면서 구매 대행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여행하면서 구매 대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행 가서 왜 구매 대행을 하고 있냐고 놀아야죠. 여행을 가면요, 아 이거 참 단점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디지털 노마드 멋있어 보이는데 거꾸로 말하면 여행 가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뭔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여행 노트북 이렇게 들고 가서 하루에 1시간은 그래도 챙겨봐야 되는 그런 좀 속사정이 있죠.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1시간, 2시간만 해도 매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한두 시간 정도 해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럼 몰아서 뭐 다음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잘 가. 안녕, 잘 가. 갈게. 이따 만나. 안녕.
이제 이쪽으로 걸어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되게 가까워요. 실례가 안 되면은 매출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매출 지난달에 5천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하루에 그냥 한두 시간 일해서 5천만 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오죠. 왜냐면 자동화를 좀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 자동화라고 하면 어떤 게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구매 대행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단계별로 각각 다 자동화를 좀 해놨어요. 프로그램을 써서 자동화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써서 자동화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대표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프로그램을 못 만들고요. 사람을 썼죠. 대표님이 그런 프로세스를 다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네요. 네, 엄청.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동화 하기 전에는 몇 시간 걸리던 게 지금 하루 종일 했어요. 12시간을 했어요, 12시간. 나는 구매 대행 하면은 디지털 노마드 막 일일이 놀 줄 알았어.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유튜브를 봤는데 해외여행에 가서도 막 이렇게 일을 하고 퍼스트 클래스 막 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다들 그렇겠지만. 근데 실제 현실은 완전 노가다. 물론 그렇게 해서 월급보다는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거는 좋았는데 너무 이제 회사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거지. 회사 다닐 때는 그렇잖아요. 잠깐 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사람들하고 좀 떨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내 일이니까 밥을 오히려 샌드위치 같은 걸로 간단하게 때우고 그냥 계속 일을 해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으신 게 그 프로그램인 거구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엑셀 같은 것도 효율화를 시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시간만 네. 일해도 매출은 더 오른. 매출은 제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이게 시스템이 굴러가니까 더 나와요. 12시간 일할 때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좀 넘었었거든요. 그때 순수익이 한 700만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개선하고 오히려 매출이 지금 올라서 이제 5천만 원 좀 넘어서 순수익이 한 1,400, 500 정도 나왔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이렇게 사무실 출근하시면은 처음에 어떤 거 하세요?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준비를 하죠. 제가 커피를 좀 되게 많이 마셔요. 그래서 아침에는 믹스 커피를 마셔요. 무조건 이거 2개씩. 대표님 뭐 이런 물건 같은 건 그러면 안 파세요? 이거를 구매 대행으로 누가 사요? 아니 피디님 2주 걸려요, 배송이. 2주 걸리는데 저거를 누가 사요? 어떤 사람들이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2주를 걸려서라도 기다려서 이거를 반드시 사고야 말겠어. 이런 사람들이 사죠. 그런 물건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죠. 그럼 대표님은 약간 그런 게 있으세요? 물건 고르실 때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소싱도 알아서 다 찾아줘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럼 팔리는 물건은 어떤 게 팔려요? 이런 책상, 이런 의자, 저런 캐비넷, 서랍장 다 팔리죠. 여기서 보이는 거 중에는 뭐 그 정도? 이런 건 그래도 한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인데 구매 대행으로 사시네요. 근데 이게 중국은 또 다양한 디자인들도 많고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싼 편이기도 해요. 구매 대행 같은 거는 중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반품해달라고 하면 그게 좀 곤란하시겠어요? 곤란하죠. 가장 이제 구매 대행에 있어서 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면은 그런 반품 부분 어떻게 하는 거랑 배송 기간 좀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잘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허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반품돼서 오는 물건 같은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보시면 저런 거 있죠. 상자. 저거 다 반품 받은 건데 여기도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사무실로 회수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어쩔 수 없이 회수를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매출이 이제 좀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 되니까 반품되는 그 비율도 매출 적은 경우보다는 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요만큼밖에 지금 반품이 없다는 거를 반품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반품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고객한테 물어봐요. 고객님 혹시 어떤 사유로 반품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배송이 너무 늦게 와서요 이래요. 그럼 그거는 설득을 하죠. 고객님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배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정말 좀 되게 좀 강성해요. 그러면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이제 좀 좋게 풀어가는. 그러면 대부분은 물건을 받으세요. 그리고 받고서 정말 반품하고 싶으시면 다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한 게 받고서 연락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고객님도 이런 것 같아. 물건 받기 전에는 왜 이렇게 안 와? 이러면서 반품하고 싶은데 일단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쓰고 싶은 거지 이 물건을. 왜냐면 자기가 필요해서 샀으니까. 그래서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 말고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스크래치가 있거나 파손이 좀 있어. 그러면은 깎아줍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금액적으로 좀 보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쓰실 수 있으시면 반값으로 좀 해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짜 고객님들 거의 다 계좌번호 불러줍니다. 어떤 물건 같은 거 파시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문을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중국 도매 사이트인 거죠? 도매라기보다는 중국의 B2C 사이트, 쿠팡이나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다 구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1688 이런 거, 이 도매 사이트인데 거기는 어차피 많이 사야지 할인돼요. 하나 사면 비싸요, 거기도. 그럼 쉽게 말하면 쿠팡에서 사가지고 딴 나라에 보내서 이렇게 파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역직구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해요. 이런 게 지금 사서 팔린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이런 거,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거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나라 대감마님 쓰는 그거잖아요. 전립이라고 해요. 전립. 이게 팔린 거예요. 이런 걸 한국에 잘 안 파니까. 이거 어디서 가서 사요? 팬 이거 어디 가서 살 것 같아, 한국에? 쿠팡이 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쿠팡에 치면 나오겠죠. 중국 구매 대행 상품이. 맞아. 저 이마트 가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다이소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우리 못 사잖아요. 흔하게 구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다 갖다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준이 약간 다이소에 없는 물건은 다 그렇죠. 갖다 판다. 맞아요, 맞아요. 다이소에 있는 거 얼마예요? 5,000원이잖아요. 5,000원짜리 팔아서 얼마 남아요? 그렇게 엄청 싼 것도 사실은 안 좋아해요, 저는.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갖다 팝니다. 좀 가격이 있어야지 저도 한 번 일할 때 많이 벌죠. 10만 원짜리 팔면 2만 원 남아요. 만 원짜리 하나 팔면 2,000원 남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팔려요? 네,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67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하나 끊었어요. 단일 품목. 단일 품목인데 대량 구매를 하셨어, 고객님이. 이거예요. 약간 그 신문 넣는 그런 거네요? 이게 잡지꽂이에요, 잡지꽂이. 잡지를 뭐 미용실에서 꽂아놓을 수 있고 어디서 꽂아놓을 수 있고 막 여러 군데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 다이소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고객님이 124개를 샀어요. 고객님이 견적 문의를 해요. 내가 사이트에서 이걸 봤는데 이거를 100 몇 개를 사고 싶다. 견적을 주세요. 라고 고객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 견적서 주고받듯이 저도 견적서 만들어서 주거든요. 124개를 사겠대요. 그래서 조금 더 깎아드렸어요. 견적서 작성할 때도 완전 꿀팁이 있어요, 사실은. 견적서에는요 6만 원짜리를 팔아요. 그러면 6만 원짜리 124개 해가지고 토탈 가격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적어요? 할인해 주는 것처럼 적어야죠. 실제 가격이 고객님 6만 원에 드릴게요 라고 내가 했더라도 지마켓이나 이런 데 올려놓은 가격 있잖아요. 그게 한 7만 원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7만 원을 적어요. 그런 다음에 7만 원짜리 몇 개 얼마, 그 다음에 관부가세가 들 수도 있고 국내 운임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넣어요. 그 다음에 얼마 한 다음에 그래서 20% 할인, 최종 얼마, 이렇게 해야 고객님들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회사 같은 데서 산단 말이에요. 보통은 담당자가 사요. 그러면 담당자는 위에다 보고를 할 때 내가 열심히 내고를 해서 할인을 받았어요, 팀장님. 이런 식으로 말하면 팀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좀 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구매 확정 받을 때 플랫폼 안 거치고도 하나요? 제가 세금 계산서를 끊었어요. 직거래죠. 이분은 이제 지마켓에서 봤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마켓에서 안 사고 자기는 직거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선금을 주셔야 돼요. 선입금을 하셔야 돼요. 100%. 고객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670만 원짜리를 주문을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선결제를 다 받고 해요. 고객님 입금까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한 번 팔아서 순수익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버신 거네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운임이 들어요. 운임. 네. 4, 50만 원 들 것 같더라고요. 한 150만 원 남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는 진짜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랑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나왔어요. 하루에. 하루에 순수익 거의 뭐 200 이상 나오시죠? 그날은 이제 그렇죠.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대표님 이런 물건 찾으실 때 어떤 식으로 물건을 찾아서 올리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는 거를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거든요. 또 하나는 팔리는 키워드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다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예요? 다 프로그램이 해줘요. 이게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버튼을 눌러요. 수집 시작. 그러면은 얘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린 상품을 소싱기가 찾아줘요. 그러면 나는 여기 배낭 청소기인데 이거를 생각도 못 했는데 얘가 찾아주니까 나도 배낭 청소기를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신발장 의자잖아요. 벤치 의자, 신발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거 나 생각 못 했는데 나도 이거 팔아보는 거죠. 나는 버튼 누르면 얘가 다 찾아주니까 여기서 내가 팔고 싶은 거 팔면 되잖아요. 골라가지고 내가 물건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오바오의 요 상세 페이지 링크까지 다 찾아줘요. 그러면은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업로드도 자동으로 되나요? 업로드도 되게 쉬워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오바오 로그인 하는 거예요. 타오바오를 이제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그러면 타오바오에 가서 이미지를 얘가 검색을 해줘요. 보면 컴퓨터가 그냥 저절로 그냥 움직이네요.
이게 지금 여기 타오바오 이미지거든요. 네. 사용자가 보라고 이렇게 띄워주는 우와. 거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주지? 타오바오가 이미지 검색이 진짜 잘 돼요. 얘는 프로그램이지만 내가 그냥 손으로도 사실은 찾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소신기를 돌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엑셀이 저장이 돼요. 프로그램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소신기에서 나온 걸 여기다 넣었고요. 얘가 보이지는 않지만 상품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란 모양 빵기게 얘를 상품명을 나만의 상품명을 만들어준 거예요. 상품명 질 필요도 없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이상한 키워드가 있어 그럼 좀 지워주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해서 상품 등록 프로그램에 엑셀로 올리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만든 파일을 넣어요. 그 다음에 수집하기를 누르면 얘가 이제 수집을 합니다. 중복 상품 걸러줘요. 제가 아까 사실 그 파일에 4개를 기존에 수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 걸러주고 1개를 수집을 해왔어요. 뱅글뱅글 들어가고 있는데 번역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이트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럼 중국어잖아요. 네. 한국말로 이미지를. 이미지를요? 상세 페이지를 한국어로 바꿔준다고요? 들어가 보면은 한국말로 보이죠. 스마일 계란 프라이 네,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말이거든요. 다 한국말로 이렇게. 할 게 진짜 없네요. 사실 이런 건 대량으로 등록하는 거잖아요. 많이 하죠. 한 개만 안 하고 저는 하루에 200개 정도씩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그냥 바꿔주니까 내가 상세 페이지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가격도 알아서 산정을 해줘요. 제가 넣은 값에 의거해서. 그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올리고 싶은 거 15개짜리, 18개짜리 이렇게 팔아야지 이렇게 선택하고서는 올리면 돼요. 등록 버튼 누르면 대표님 쇼핑몰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리고 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11번가를 제가 연동을 못 시켜서 11번가는 안 올라가는데 원래는 5군데에 다 올려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는 업무 루틴이 한 200개씩 소싱해서 올리고 판매하는 거 연락받고. 그렇죠. 근데 이 200개를 또 아까 그 옵션 살짝 손보고 뭐 옵션 선택해주는 게 그거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200개를 하려면 사실 200번 클릭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직접 안 하고요. 저희 알바 직원분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진짜 할 게 없겠네요. 네, 할 거 없어요. 저는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알바분한테 줍니다. 그럼 끝나요. 그럼 2시간, 3시간 일하고 나서는 오후에는 뭐 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줄여놨잖아요. 그럼 진짜 할 게 없어요. 뭐 하지? 돈을 더 벌고 싶은데?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구매된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강의 듣는 분들 챙겨드리는 거 하는데 거의 많은 시간을 쓰고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사람 상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사실 구매 대행은 그냥 내가 혼자 컴퓨터로 하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부업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부업으로 아무 문제 없다. 왜냐면 저도 한두 시간만 쓰니까. 솔직히 그럼 이런 거 직장인이 퇴근하고도 할 만한가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물론 처음에는 배우느라고 좀 시간 쓰겠죠. 안정화되고 나면은 저처럼 똑같이 한두 시간 정도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처음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시작했거든요. 첫 달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매출 100만 원, 순수익 100만 원 아니고.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팔리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품만 더 많이 올리면 무조건 매출 나겠다 싶어서 되게 확신이 들었고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회사를. 이게 잘 돼서 그만뒀다기보다는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서는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되게 괜찮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됐다. 마음 편하게 그만뒀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노가다가 시작됐지. 요즘은 점점 더 쉬워져 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억울해요. 저는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노가다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편해서 저는 요즘 시작하는 분들 되게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경쟁률이 좀 빡세지지 않았냐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경쟁률이 빠졌어요. 구매 대행 셀러분들이 노가다에 지쳐서 떠났어요, 많이. 로켓 그로스 막 이런 거 하러 가기도 하고 유튜브 수익화 뭐 이런 것도 하러 가기도 하고 부업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노가다가 빡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그리고 더 쉬운 걸 찾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이렇게 편한데. 그리고 작년에 알리테무가 들어왔어요. 저는 당연히 알리테무에서 파는 걸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알리테무가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알리테무에 대한 되게 불안감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팀F 사태라고 작년에 팀원 UF가 막 망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묶이고 막 그래서 이제 그만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 갔어.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 요즘에 매출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대표님 강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건 주는 거예요? 제 강의에는 프로그램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기한으로. 저는 수강생들한테 프로그램 팔아서 돈 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 들은 지 2년이 넘은 분들까지도 저랑 같이 해요. 질문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챌린지를 참여를 하세요. 강의 들은 지 2년도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대표님 이렇게 시간 많으시면 그래도
따님분들이랑 놀아주는 시간도 좀 많으시겠네요. 저는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애들이 바빠요. 특히 이제 우리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 바빠진 거예요. 학원을 가가지고 8시는 돼야 집에 돌아와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바쁘셨으니까. 애들이 정말 어리고 엄마를 되게 찾을 때는 나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5년 전에만이라도 내가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일주일, 한 2주일 이렇게 멀리 여행 가고 싶거든요. 뭐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미국 여행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멀리. 근데 못 가요. 대표님은 시간의 자유가 생겼는데 이제 애들이 시간의 자유가 없네요. 네, 애들이. 근데 사실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애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끔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정작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그냥 대학교 안 나와도 구매대행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과연 그 루트로 우리 딸내미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근데 그래도 좋은 학교는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렵다. 따님분 약간 커서 19살, 20살 됐다. 그럼 구매대행 이런 거 시킬 의향도 있으세요? 그거 자기가 원하면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는 연습, 그리고 그걸 도전하고 실행해보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공부 못해도 구매대행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지 성공하는 거지. 게으르고 나는 맨날 노는 것만 좋고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저희 자녀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유튜브로도 배우는 게 많이 있긴 한데 책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책을 쓴 작가의 정말 그 평생이 담겨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은 압축되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머니로드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내가 갈아 넣어가지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게 시간을 절약하는 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걸 적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12시간 일해서 100만 원을 버는 거랑 1시간만 일해서 100만 원 일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꼭 신경을 써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올리고 이런 거에도 노력을 해가지고 적은 시간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으로는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보내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공부를 내가 해서 레벨업을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전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꿈꾸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걸 꿈꾸고 계세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있잖아요. 책 읽으셨어요? 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저자처럼 저도 살고 싶어요. 그 저자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이 저자는 일하는 거는 진짜 짧게 하고 시간은 다른 거 하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대요. 직업을 한정 지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죠. 뭐 시청자분들도 나의 직업이라던가 나의 하는 일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한계를 짓지 말고 그렇게 다 도전해 보시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